비트코인이 어제 방송을 남기고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죠.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얀 눈이 펑펑 내린 듯한 그런 기쁨이었어요. 너무 행복했고 이제 진짜 시작을 알리는 그런 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이저 코인과 알트 코인은 같이 갑니다. 그 안에서 계속 종목이 걸러지고 상패되고 상장되고 그렇게 반복이 계속 되거든요. 비트코인 혼자만 절대 이 시장은 살아남을 수 없고 그런다면 가치는 더욱 없을 거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훗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지금 우리나라 포털계에는 네이버만 살아남았죠. 물론 다음도 있고 세계적으로는 구글도 있지만 결국적으로는 이게 점점 좁아들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그게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하나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계속해서 상장되고 상패되고 하면서 계속 앞으로 몇십 년간은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뭐 이런 영상은 관해서 옛날에 영상에 올린 적도 있고요. 우리 IT 버블 때처럼 똑같아요. 어느 한 산업이 발전할 때 단독적으로 하나가 발전되지 않고 핸드폰 시대도 그랬고 우리가 PC 시대도 그랬고 같이 이렇게 생존하면서 결국은 가장 기술력이 있고 뛰어난 것이 혼자 독점을 하겠죠. 코인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코인도 같은 그런 산업화와 똑같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메이저 코인이던 알트 코인이던 잡 코인이던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건 세력이란 돈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굴러다니는 돌하고 똑같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돌하고 똑같은 돌이에요. 그냥 뭐 금이 그냥 금색이 나는 특별한 것처럼 사람이라는 동물이 그거를 인지를 시켜가지고 가치를 부여한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이 세상의 가치는 돈 있는 그 누군가 세력이라는 이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는 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게 비트코인이고 이제 나머지 여타 잡코인인데 결국은 어느 코인이든 어느 사물이든 어느 것이든 결국은 세력이라는 돈을 움직이는 주체가 있어야 펌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 시장에서도 역시 어, 잡코인이던 그게 이제 메이저 코인이던 결국은 세력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움직여줘야 그 종목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회사처럼 코인 재단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것을 개발을 하고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코인의 종목이 결정되겠죠. 이제 살아남는 그 종목들이 결국은 가치와 그리고 세력의 돈의 움직임 이거에 따라서 코인의 가치는 정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상승장은 확실히 오늘 기점으로 저는 출발선에서 총성이 울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단지 무지성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전과 비슷하게 아마 움직임이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계속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또 오르고 마치 상승이 없었던 마냥 그냥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락 시장과 마치 전체적으로 통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의 가격들은 상승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어느 순간 이제 꼬링 지점에 가서는 무지성으로 일반인들이 이제 모두 알 수 있게 관심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무지성으로 이제 엄청 오르기 시작하고 끝을 볼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 주변인들도 슬슬 저한테 연락이 와요. 코인 시장이 많이 움직였다고. 이제 서서히 완전 일반인이 아닌 이쪽 분야에 조금 투자했던 분들은 이제 코인이 움직이네 하고 관심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어요. 벌써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 2천에서 두 배가 약간 넘은 시점인데 이제서야 비트코인이 하루에 10%씩 오르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절대 그 사람들은 지금 못 들어와요.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오고
어차피 이쪽 분야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은 있지만 현재는 들어올 단계는 아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환희로 바뀌는 순간, 그 순간 저는 이제 그게 거의 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결국은 들어와서 돈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그 물량들을 일반인들이 가져가는 그 형태를 역사와 반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아직 계속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 주입이 안 될 정도로는 제 생각에는 11월에서 12월까지는 그렇게 계속 흔들 거라고 보여져요. 결국적으로는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지만 절대 이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확 달려들 마음이 들지 않게 않을 정도로는 한 11월에서 12월까지는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음, 다 알다시피 1월 달에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요. 1월 달에 진검승부로 펼쳐져 가지고 1월 달에 과하게 펌핑이 되느냐 아니면은 5월 달 정도에 5월 달에 또 반감기가 있죠. 그래서 1월에서 5월 사이 한 대략 4개월 정도의 갭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지 저는 꽤 궁금하고요. 1월 달에 펌핑을 주고 4개월간 눌림목을 주고 아니면은 5월 달에 반감기로 인해서 펌핑을 줄 건지 아니면 1월에서 5월 사이에 펌핑을 주고 21년도와 같이 대략 한 6개월간의 눌림목을 주고 11월에 펌핑이 일어났듯이 그렇게 두 번을 쌍봉호를 찍어서 두 번으로 갈지 한 번으로 갈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연한 생각엔 전에는 워낙 제가 전 21년 상승에는 쌍봉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외바닥으로 그냥 떨어지지 않을까. 외 고점에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번 한 번의 상승이 저는 엄청나게 큰 상승을 일으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그냥 약간 힌트를 드리면 전고점을 저는 무조건 넘는다고 봐요. 비트코인 전고점을 무조건 넘고요. 이거는 이제 차차 제가 방송하면서 조금씩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고점을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고점은 무조건 돌파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고점에서 한번 눌림목을 주겠죠. 한 번에 그냥 슉 돌파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24년에는 아주 큰 상승이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도 차차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세금 문제가 가장 커요. 이거는 제가 21년도 그러니까 20년도서부터 21년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 세금 문제가 엄청나게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생각을 못 하는데 그냥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세력이고 어느 한 종목을 맡은 내가 팀이야. 그리고 우리한테 한 대략 1조 정도 가지고 이걸 운영할 수 있어요. 1조를 투자해서 우리가 2조를 먹는 그런 우리가 시스템을 짜고 우리가 세력인데 거기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뭐 지금 명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래블룰 때문에 명의가 안 되지만 그건 주식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자기 명의로 우리가 세력할 때 남의 명의로 다 끌어다 쓰는 것처럼 이것도 그거는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금이에요. 결국은 세력이든 아니든 이번에 지금 키움증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문제고 일반인들은 세금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1조라는 돈을 굴렸을 때 거기서 나오는 세금 20% 30%를 내야 되는데 그럼 과연 그걸 내고 싶나?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년까지 24년까지 작전을 마치면 그 세금을 안 내는데 벌써 유효기간을 두 번이나 미뤄줬잖아요. 근데 25년부터 그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들어가면 25년 후에 세금을 내게 되면 거기에 맞게 또 작전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세력 입장에서도 엄청난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력이 지금 비트코인은 세계적인 건데 그 세금이 우리나라만 지금 적용되고 있죠. 5년 후부터 세금을 매기는 게.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글로벌적인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해먹는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세금 문제는 얘기할 텐데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이 세금 문제. 결국은 세력 입장에서 누구 그냥 몇 명이 잡혀 들어가서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냥 밑에 꼬리 자르고 몇 명 보내고 돈으로 그냥 나중에 몇십억 몇백억 보상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두렵지 않은데 결국 이 법적인 세금 내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무조건 그 명의상 무조건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그 세금 문제 때문에 저는 24년 안에는 모든 게임은 끝난다.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그걸 손에 쥐고 있으면 되고요. 그게 달했을 때 그때까지는 우리는 조금 느긋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뭐 하루아침에 10%씩 올랐다고 와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하루아침에 올라가면 이거 눌림목을 주게 돼 있어요. 당장은 뭐 크게 어떻게 보면 밑에 종목 알트코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알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갔을 때 이제 개미들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아시다시피 종목들 보시면 크게 수익도 안 났고요. 지금 그래봐야 10% 언저리 뭐 많이 가는 애 하나씩 펌핑 나는 애들은 30% 거기서 어차피 하루 지나면 또 눌림목 큰 음봉 떨어뜨리고 그래서 크게 수익률이 나지 않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없고요. 단타들은 지금 수익을 내고 물리고 수익을 내고 할 테지만 결국적으로는 뭐 모두 다 알다시피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만 아마 고수익을 저는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종목이 이렇게 펌핑이 일어났을 때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작은 금액으로 한 1, 200 정도는 꾸준히 단타를 쳐주면서 이 흐름도 읽으면서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접근해도 하루아침에 치킨값 버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저는 단타로서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어쨌든 큰 펌핑이 일어나서 좋겠지만 정배열도 차트상으로도 비트코인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리플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제 리플 올렸듯이 리플이나 지금 비트코인이나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이 얘기는 메이저 코인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결국 메이저가 움직이고 그 밑에 급이 움직이고 나중에 잡코인이 움직이고 순환매가 일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폭발됐을 때 이 17년하고 21년에 느꼈던 것처럼 결국적으로 모든 종목이 미친 듯이 폭발하고 그랬을 때 이제 거의 그게 마무리 피날레 단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어차피 계속 움직이면서 돈을 순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순번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